열린 마음으로 정보를 함께 공유하는 오픈 마인드입니다. 요즘은 제가 안성 지역을 공부하고 있는데요. 안성 지역을 공부하다 보니까 참 재밌는 사실들을 많이 발견할 수가 있고, 그동안은 평택 지역에 대해서만 공부하고 평택 지역에 대해서 연구하고 조사하고 이랬는데, 평택 지역은 사실은 많이 지금 지가가 상승이 됐습니다. 그래서 안성 쪽을 보고 있고, 사실은 용인을 보다가 용인에 그 SK 하이닉스가 들어오는 원삼 쪽을 올해 1월 달부터 가서 공부하고 그 지역을 분석하다가 SK 하이닉스가 들어오는 게 확정이 되면서 이후에 토지거래 허가 구역으로 백안면과 더불어 묶여서 그 아래 바로 인접해 있는 SK 하이닉스가 들어오는 곳에 인접해 있는 안성시에 대해서 경부고속도로 제2 경부고속도로죠. 서울 세종간 고속도로가 내려가는 가운데 안성에 4개의 IC가 생기기 때문에 이쪽이 그래도 영향을 가장 많이 받을 수 있는 곳이다라는 생각하에 안성을 공부를 하게 됐습니다. 그런 과정 속에서 사실은 그 사이버 숭실대학교 박준호 교수님이 이런 분석을 굉장히 잘 하십니다. 그래서 그분 거 공부를 많이 하면서 그분의 강의들을 쭉 들어보면은 앞으로 향후 성장할 지역에 대해서 체계적으로 잘 강의를 해 놓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강의를 좀 들어보면서 세종시가 뜰 거다, 평택이 뜰 거다, 뭐 화성과 용인이 성장하고 뜰 거다라는 그런 부분들에 대한 강의를 해놨는데, 그분의 그 강의 특징을 좀 보면은 어느 지점을 정하고 강의를 하고 그러진 않은 것 같아요. 그리고 안성을 또 지역에 대해서 분석한 것들을 자세히 들어보면 이 안성 지역 전체가 괜찮다, 아직까지 성장을 많이 하지 않은 그런 토지 지가가 상승하지 않은 지역이다. 근데 향후에 여러 가지 개발 축이라든지 이런 걸 설명하시면서 말씀하시는 게, 안성은 그냥 앉아만 있어도, 내가 땅을 사놓고서 내가 투자해놓고서 깔고 앉아만 있어도 올라갈 지역이 안성이다라는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이 왜 그럴까에 대한 부분을 나름대로 좀 조사해 봤습니다. 그랬더니 정말로 엄청난 사실들이 이 속에 숨겨져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분 말씀은 이 안성 지역 어디를 사도 안성은 지금까지 토지 상승이 거의 많이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시간만 지나면 이곳은 상승할 거다라는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 안성 지역 전체가 뜬다는 사실은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지역을 찾는 것이 아니라 그 지점을 찾고 있습니다. 가령 들어서 안성시에 보면은 벌써 성장한 도시로서 성장한 공덕이라든지 이런 데는 약 5만 명이 넘게 살고 있습니다. 개발이 돼 가지고요. 이렇게 도심이 형성이 돼서 아파트 지역이 거의 다 들어섰고 뭐 상업 지역 같은 것들이 다 들어섰기 때문에 이쪽은 굉장히 성장하더라도 비싼 땅이 되겠죠. 지금 현재도 경부속도로가 이쪽으로 지나가고 또 여기에 스타필드가 내년에 준공이 돼서 시작이 되고요. 그렇다면, 그리고 또 동쪽으로 와보면 이렇게 안성의 중심지인 안성시청이 있는 이 안성동 주변에도 굉장히 많이 발달이 되고, 아양지구, 당황지구 이미 아파트들이 다 지어져서 분양이 완료가 됐고 입주해 있는 이런 쪽은 지가가 너무나 상승이 됐기 때문에 물론 안성지역 전체가 다 올라간다 하지만 그렇게 수익률적인 측면에서는 많이 볼 수 없는 지역이라 판단이 들어서, 저는 지역보다는 지점, 이 안성 지역이 뜬다는 사실이 맞습니다. 근데 그 지점을 잘 살펴보면 아직까지 토지 상승이 많이 이루어지지 않은 그런 지점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그곳을 저는 보다 보니까 서울 세종간 고속도로가 지나가는 요 근처죠. 보게면 고삼면 일대, 고삼 저수지 스마트 휴게소가 약 10만 평 가까이 들어서는 요 일대, 여기에 스마트 IC가 생기고요. 요 밑으로 내려가다 보면 여기 동안성 IC, 지금 현재 이게 안성맞춤 IC로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종합운동장 사거리 근처에 있는
여기 동신초등학교와 종합운동장 사이 이쪽으로 지나갑니다. 이쪽에 IC가 생기는데 이쪽에는 38번 국도가 지금 지나가고 있죠. 우리나라 그 한 축을 담당하고 있는 국도입니다. 38번 국도는 서평택에서 출발해 가지고서 평택 도심을 거쳐서 안성 IC를 끼고서 갑니다. 와서 안성 시내를 외곽을 돌면서 이렇게 종합운동장 사거리를 거쳐가는데 이건 하나의 축입니다. 이 축이 그 사이버대학교 교수님, 부동산학과 교수님 말씀이 이 축이 지금 서쪽에서 동쪽으로 이미 서울 세종간 고속도로가 들어서면서 이동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향후는 앞으로 이쪽으로 발달이 된다는 얘기겠죠. 그리고 여기에 마둔 저수지가 있습니다. 장중리에 이 마둔 저수지를 치고 가면서 이쪽도 하이패스 전용 IC가 생기고요. 그리고 또 하나 서운면 있습니다. 이 서운면 쪽으로 보면은 여기 초등학교가 하나 있는데요. 삼평초등학교라고 있습니다. 이 삼평초등학교를 지나가는 요 근처로 또 하나 서운 입장 IC가 생깁니다. 이렇게 지점을 저는 공략을 하는데 이 안성 지역에 보면 서울 세종간 고속도로가 지나가면서 하나의 축이 형성이 된다는 거죠. 이 축을 중심으로 저는 보고 있고 이쪽이 보면 보계면 일대인데요. 고산면 보계면 일대인데 이 동쪽 지역이 거의 개발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축이 일단은 움직였기 때문에 이쪽으로 지금 볼 수밖에 없는 사실이죠. 자, 그런데 여기 자세히 제가 좀 안성을 공부하다 보니까요. 안성시가 그동안 왜 성장하지 못하고 발전하지 못하고 있었는가를 신문 기사에서 또 안성시 정책상 정책을 공부하면서 알게 되는 사실인데요. 안성이 상수원 보호구역으로 묶여 있더라고요. 그리고 안성시가 산림보호구역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한 해제를 못하고 있는 여러 가지 규제 속에서 그런 부분인데 이게 안성시가요. 산림보호구역이 정말 많이 해지가 됐어요. 뭐 안성시 전체 면적에 얼마나 해지가 됐을까요? 그걸 한번 좀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 안성시가 이 산림보호구역이요. 뭐 10% 해제, 20% 해제 이게 아닙니다. 거의 73%가 다 해지가 됐습니다. 이 안성시의 73%면요. 거의 이만큼, 네, 제가 지금 마우스로 그리는 거의 이만큼이 다 해지가 됐다는 사실이에요. 그것을 제가 기사를 통해서 한번 확인하면서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기 볼게요. 안성시 미리 찾아놨는데요. 안성시 산림보호구역 산림규제 완전 해제라고 되어 있죠. 자, 안성시 전체 면적의 73%가 해당하는 면적이 해제가 됐습니다. 안성시는 대상지는 관내 고3저수지, 우리 늘 제가 강의했던 고3저수지죠. 그 고3저수지 등 6개 저수지 수변입니다. 그러니까 그동안 저수지 쪽이 어떤 개발 제한으로 여러 가지 묶여가지고서 용도구역도 변경이 안 돼서 식당이라든지 어떤 음식점을 할 수 있는 것들이 거의 안 됐어요. 근데 고3 저수지, 그 다음에 금강 저수지, 그리고 마둔 저수지 이 일대를 해제를 많이 시켰습니다. 그래서 산림청 중앙산지관리위원회 심의에서 보전산지 지정 변경 승인. 자, 그러니까 공익용 산지를 임업용 산지로 많이 변경을 시켰다는 얘기고요. 심의를 상정해 통과됨에 따라 산림보호구역이 완전 해제되었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우리가 보는, 자 볼게요. 보계면 남풍리 산 1번지도 650만 평 규모입니다. 그러니까 보계면 남풍리에 보면 우리가 임야가 있습니다. 이 임야를 구분 지을 때는 준보전산지와 임업용 산지로 나눕니다. 그러니까 준보전산지는 뭐냐면 우리가 그 일반적으로 용도구역상 보면 관리지역에 해당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계획관리, 보전관리 이런 것들 중에 준보전산지 같으면 계획관리입니다. 그러니까 건폐율 40에 용적률 100% 걸린 상가시설을 걸린 시설을 다 할 수 있는 게 준보전산지고요. 그리고 임업용 산지 중에서도 임업용 산지는 공익용 산지를 또 포함하고 있는데 이 공익용 산지 같은 것들이 거의 다
해제가 됐다는 겁니다. 이 공익용 산지 같으면 일반 공익을 목적으로 한 어떤 그 휴게시설이라든지 아니면 체육시설이라든지 어떤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것 밖에는 개발 행위를 할 수가 없는 부분인데 그것이 임업용 산지로 바뀌었다는데 650만 평 규모입니다. 그래서 그 규모가 남풍리 산 1번지이기 때문에 650만 평이면 어느 정도 되는가 제가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여기가 고3 저수지입니다. 이 남풍리는 이쪽이고요. 그러니까 남풍리 1번지 일대에 650만 평이 지금 해제가 됐습니다. 자, 여기가 삼성이 사놓은 땅이 여기입니다. 네, 삼성이 사놓은 땅을 한번 찍어 볼까요? 남풍리 산 15번지가 네, 여기입니다. 남풍리 산 15. 이게 삼성이 사놓은 땅입니다. 삼성이 사놓은 땅이 이게 35만 평인데 이것도 엄청나게 큽니다. 사실은. 근데 여기서 보게면 남풍리가 이렇게 보이는데 고3 저수지 일대 이쪽으로 지금 서울 세종간 고속도로가 지나가게 되죠. 그러면서 여기가 램프가 생기고 여기서부터 4차선 도로가 이미 아스콘 공사가 이 밑쪽은 진행되고 있더라고요. 이게 내려가면 안성시청까지 그대로 4차선 공사가 지금 되고 있고 내년에 완공입니다. 네, 그래서 되고 있는데 이 단일 번지 남풍리 산 15번지 삼성생명이 사놓은 이 땅만 35만 평인데 그럼 650만 평이면은 이 남풍리 산 1번지 외에 2114필지거든요. 2114필지가 다 완전 공용 산지에서 임용 산지로 다 산림 규제가 해서 해제가 됐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면은 한번 제가 면적을 재보도록 하겠습니다. 650만 평이면요. 650만 평이면은 이게 한번 제가 한번 네이버를 통해서 650만 평에 대한 평수가 안 돼서 2147헥타르가 몇 제곱킬로미터인가를 한번 확인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147 보면 네, 헥타르를 쳐야 되겠죠. 헥타르. 네, 헥타르 됐습니다. 네, 1헥타르가 10,000제곱미터거든요. 그러면 2147 헥타르는 21만 이게 얼마죠? 네, 제곱미터가 아니라 제곱 킬로미터로 바꿔야 되겠죠. 헥타르가 제곱 킬로미터. 네, 이러면 211 제곱킬로미터네요. 한번 그러면 여기를 다시 지도로 들어가서 확인해 보도록. 211이니까 지금 14밖에 안 됐네요. 다시요. 그럼 211이면요. 211이면 어느 정도냐면은 한 남풍리 일대니까요. 한 53. 이것도 안 되네요. 이게 감을 못 잡겠네요. 이거 211이면은 거의 굉장하네. 지금 이게 100입니다. 이게 116인데 211이면 이거만큼 2배 가까이가 또 되는 그 면적이 지금 해제됐다는 말입니다. 이거 좀 너무 커가지고 어쨌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렇게 많은 곳이 지금 해제되고 있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다시 기사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남풍리 산 1번지 외에 650만 평, 2147 헥타르가 해제가 됐고요. 2016년에 보면은 산림보호구역 지정에서 해제를 추진했으나 추진 과정에서 지정해제 고시문을 간보가 아닌 시보에 게재해 절차상 하자 논란이 있었으나 이러한 논란에 대해 행정소송을 제기하는 등 적극적으로 대응한 결과라는 게 시의 설명입니다. 그러니까 예전에 이렇게 해제를 했는데 잘 안 됐어요. 근데 이번에 다 해제가 됐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산림보호구역
지정해제는 안성시민의 오랜 수건이었으며 길게는 58년간 사유재산권 침해를 받아오고 있었으나 이번 심의 통과로 이러한 문제도 함께 해소가 됐다. 이런 얘기를 했고요. 여기 중요한 얘기가 있습니다. 이로써 안성시 관내 6개 저수지 산림보호구역 지정해제 지역은 산림보호구역 산림규제에서 완전히 벗어나 저수지 수변 개발이 가능하게 됨에 따라 지역경제 활성화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네, 이렇게 보고 그리고 또 안성시장은 안성시 발전 저해 요인 규제를 완화 노력해 왔으며 산림보호구역 지정 해제를 포함해 가현 치수장 폐지, 유천 치수장 상수원 규제 일부 제척, 농업진흥구역 일부 해제, 저수지 상류지역 규제 개선, 406제곱킬로미터의 토지 규제를 완화했으며 이는 안성시 전체 면적의 73%에 해당하는 면적으로 민성 6기 마지막까지 규제를 완화를 노력하겠다라고 얘기가 됐습니다. 이게 언제 기사면 작년입니다. 작년 4월달 기사였거든요. 그러니까 1년 전에 이렇게 안성시 면적의 전체 73%를 규제를 완화를 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는 뭘 말씀드리고 싶냐면 안성이 이제 적극적으로 도시개발을 추진하고 있고 그리고 여러가지 규제들을 풀어나간다는 사실이고요. 더욱더 농업보호구역이나 농업진흥구역 같은 경우도 지금 풀어나가고 있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이런적인 측면에서 보면 굉장히 고무적이고 이렇게 도시를 그 산업화 단지라든지 이런 관광단지라든지 더구나 38국도가 끼어 있고 그리고 서울 세종간 고속도로가 이 안성 지역을 지나가면서 4개의 IC가 생긴다는 것은 그 4개 IC가 생기는 그 주변에는 지가가 분명히 상승할 거고 그리고 저수지 아까 말씀드렸던 이런 기사에 보셨다시피 이 저수지 수변 개발에 대한 규제가 굉장히 많았었는데 그런 것들을 다 풀어서 이제 음식점도 가능하게 되고 여러가지 건생시설들을 가능하게끔 그리고 뭐 요런 부분도요 그 휴게소 일대에도 보면 여기도 다 농업보호구역으로 묶여있고 임업용산지로 묶여있었는데 이것들이 계획관리로 지금 다 바뀐다는 사실이죠. 왜냐하면 이 10만 평 자체를 일반적인 임업용산지로서는 개발이 안 되기 때문에 계획관리로 바꿔서 이게 휴게소가 개발이 됩니다. 그래서 용도구역이 다른 지역보다 쉽게 지금 풀리고 있는 그런 지역이 안성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이 그래서 수변 지역에 대한 저수지 주변에 대한 수변 지역을 개발하려고 하는 계획들을 시의회에서도요. 시의원들이 지금 건의하고 있고 이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정말로 관심 있게 가져보시면 우리 투자를 계획하시고 있는 분들은 이 저수지 주변이나 아니면 저수지가 통과하는 서울 세종간 고속도로가 통과하는 이런 IC 주변의 큰 대로 주변은 꼭 관심 있게 보시고 이쪽에 대한 조사라든지 아니면 관심을 가지고서 탐방이라든지 오셔서 해보시면 좋은 투자가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특히나 저는 유심하게 보고 있는 지역이 하나 있는데요. 요 고3 저수지 수변 개발이 있잖아요. 그리고 여기에 벌써 여기에 4차선이 요렇게 여기서 다 이미 내년이면 다 완공이 됩니다. 지금 막 아스콘도 일부 막 작업하고 이런 것들을 봤는데 여기하고 이 수변 지역에 지금 중로 3루로 계획되어 있고 이쪽으로 해서 4차선이 지금 빠져나갑니다. 이쪽으로. 이것도 뭐 2022년 서울 세종간 고속도로가 요게 이제 되게 되면 요 수변에 중로 3루가 계획됐던 것들이 같이 여기가 되기 때문에 이쪽으로 나가면서 삼성이 사놓은 땅과 지금 연결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요 주변을 좀 보고 있고요. 그리고 여기서 내려가면 동안성이 있습니다. 이 동안성 쪽으로 지금 축이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종합운동장 사거리 요 주변을 유심하게 저는 보고 있습니다. 여기에 이제 IC가
안성맞춤 IC가 생기는데 왜 이쪽을 보냐면 여기도 중요한 비밀들, 중요한 사실들이 많이 숨겨져 있더라고요. 왜냐하면 지금까지는 서쪽으로 도시가 개발이 됐는데 자 정중앙 축이 움직였다 그랬습니다. 서울 세종간 고속도로가 생기면서 38국도가 지나가는 이 축이 지금 움직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개발에 대한 축이요. 그러면서 이쪽이 생기다 보면 이쪽으로 당연히 발달이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왼쪽으로 자리 잡아 있는 서쪽으로 자리 잡아 있는 곳은 이미 도심이 형성이 됐기 때문에 그래서 너무 토지 가격은 그래도 비쌉니다. 안성이 아무리 안 올랐어도 도심은 비싸지 않습니까? 그런데 아직 이 동쪽으로 축이 움직이는 과정 속에서 아직까지 도시개발이 이루어지지 않은 곳 이런 쪽을 보는데 왜 그러냐면 종합운동장 쪽이 다 이쪽으로 몰려 있습니다. 예, 종합운동장 쪽이 자 가령 들어서 보면 종합운동장이 있고요, 야구장이 있고요, 보조구장 2개가 지금 있고 그리고 정구장이 있고 체육관이 있고 국민체육센터가 있고 실외 수영장이 있고 배드민턴장이 있고요, 무슨 전수관도 있고요. 그러니까 이런 쪽이 남아 있는데 이쪽은 다 편의시설이 들어올 수 있겠죠. 지도를 딱 보더라도 여기 안성버스터미널이 지금 40층짜리 주상복합이 또 개발되고 있거든요. 네, 이것도 이제 얼마 안 있어서 완공이 될 건데 이쪽이 보면 농업진흥구역입니다. 이 농업진흥구역은 해제시키기가 어렵습니다. 그런데 자 여기서 뭐 한 1, 2km 밖에 떨어지지 않은 이곳을 보면 농업진흥구역 이 경계선상으로 보면 농업보호구역 농업보호구역도 아닐 겁니다. 이쪽은 아마도 자연녹지일 가능성이 굉장히 많은데요. 일부 확인해 보니까 자연녹지더라고. 이 근처는요, 대부분. 그러니까 요 라인을 중심으로 해서 보면 충분히 들어올 수 있는 여지가 있고요. 그리고 이쪽은 벌써 홍익 아파트가 들어섰는데 이게 한 1700세대 정도 됩니다. 18개 동에 1700세대. 그러니까 인원으로 따지면 한 6000명 이상이 이곳에 거주하고 있고, 그리고 향후에 보면 여기에 복의 물류단지가 계획되어 있습니다. 처음에는 30만 평 정도 계획되어 있다가 지금 축소돼 가지고서 15만 평 정도 이 일대로 개발을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뭐 기계, 중고기계라든지 자동차라든지 이런 물류 중심으로 지금 개발할 계획을 갖고 있는데, 근데 이게 들어오지 않더라도 상관없습니다. 이게 굳이 여기에 들어오면 더더욱이 더 좋겠지만 굳이 안 들어와도 상관없는 게, 향후에 보면 이런 지역 같으면은 지구 단위 계획을 해서 아파트 지역으로 충분히, 여기도 보면 산이 끼어 있기 때문에 이런 쪽으로 아파트 지역이 형성이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고 볼 수 있고요. 그리고 요 바로 아래쪽으로 내려가면은 금강저수지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수변 개발이 가능한, 그리고 이것은 시의원께서, 안성시 시의원께서 이쪽을 수변 개발을 해야 한다는 그러한 추천도 하고 있고, 그리고 적극적으로 건의를 하고 있는 단계이기 때문에 이쪽은 분명히 개발이 될 것 같고, 그리고 현재 벌써 진행된 게 이 종합운동장 사거리 쪽에서 이쪽으로 내려가는 방향에 벌써 공사를 했습니다. 4차선 공사가 들어갔고 내년이면 완공이 된다고 합니다. 그럼 이 동안성 사거리, 다시 말씀드리면 종합운동장 사거리에서 내려오는 이 축에서 여기가 아무런 발전도 없고 물류 이동이 없다면 여기가 4차선이 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벌써 여기에 한번 로드뷰로 볼게요. 공사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공사를 하고 있죠. 이건 뭐 몇 개월 전에 지도기 때문에 그런데 이쪽에 가다가 쭉 보면 다 공사, 길을 다 넓혀놨습니다. 벌써. 네, 제가 며칠 전에 가서 봤는데, 네, 공사를 지금 계속 하고 있고 이게 넓혀집니다. 내년에 완공된다고 말씀은 들었고요. 네. 자, 어쨌든 여기를 보면은 이 수변이 끼어 있는, 이 금강저수지 수변이 끼어 있는 곳까지 4차선이 들어서고요. 그리고 요 종합운동장 사거리에서 이까지는 벌써 어느 정도 그 길은 확보가 해놨고, 그리고 향후 들어오기만 하면 되는데, 그게 언제요? 서울 세종간 고속도로 IC가 2년 뒤에 개통이 되면 이 일대는 계속적으로 동쪽으로 이동을 한다. 축이 동쪽으로 이동하면서 개발이 되겠죠. 근데 이 개발할 수 있는 면적도 이쪽은 진흥구역, 이쪽도 진흥구역. 그러니까 일부 이 38국도를 따라서 남아있는 땅 중심으로 갑니다. 그럼 이 북쪽으로 가면 뭐냐? 북쪽으로 가면 이미 전원주택 단지들이 굉장히 많이 형성이 되어 있고요. 계속적으로 보면은 분양도 하고 있고, 요 위에 보면 안성맞춤 랜드라고 있는데요. 여기에 보면 너무나 잘 해놨습니다. 뭐 웨딩 뷔페도 있고, 남사당 공연장도 있고요. 그리고
뭐 천문과학관도 있고 이렇게 보면은 굉장히 크게 안성 맞춤 공예문화센터까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일대가 이제 개발이 시작이 됐다고 보면 됩니다. 이 일대가. 그렇기 때문에 투자 지역으로서는 아주 잘 맞을 수 있는 그런 곳이라 생각이 들고요. 이 일대가 지가가 뜰 때가 언제냐면 사실은 서울 세종간 고속도로가 개통이 되고 아스팔트가 깔리고 그리고 차량이 이쪽으로 많이 왔다 갔다 할 수 있겠죠. 왜냐면 지금까지는 보면 여기 왼쪽에 있는 경부속도로를 많이 이용했을 겁니다. 그리고 이쪽에 일죽 중부 IC도 있는데 이쪽보다는 이쪽으로 많이 이용을 했는데 이제 서울에서 내려올 때 이 안성시청 가까운 여기서 뭐 2km 정도밖에 안 떨어졌기 때문에 이쪽으로 이제 거의 대부분 나들목을 이용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모든 물류의 중심이 이 라인들로 이어질 걸로 예상이 됩니다. 근데 그게 개통하고 나면은 그때는 지가도 많이 상승이 되고 하기 때문에 지금 투자를 하려면 한 이 정도 시기에 올해 내년에 걸쳐서 이쪽 주변을 좀 유심하게 들여다보고 좀 눈여겨봐야 되며 관심 있게 봐야 할 지역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자, 오늘은 제가 오늘 신문 사설 이야기를 좀 하다가 이렇게 길어졌는데요. 좀 더 자세한 디테일한 내용은 다음 시간에 제가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왜? 정확하게 비교를 해가면서요. 이 지역이 왜 뜰 수밖에 없고 고3 저수지와 연결되는 이 지역이 왜 뜰 수밖에 없는 것들에 대해서 다른 시를 좀 돌아보면서 우리 안성시만이 아니라 평택이나 오산이나 아래 천안이라든지 이런 쪽을 좀 비교 분석하면서 이곳이 뜰 수밖에 없는 이유를 설명을 좀 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얘기하니까 어떤 분들이 그러더라고요. 제가 안성에 안성시 홍보대사냐, 안성시에서 월급 받느냐 이런 얘기를 하는데 저는 안성시에서 월급을 주지 않습니다. 그냥 저는 분석하는 게 너무나 재밌고 또 저도 투자자입니다. 그래서 저도 땅을 평택에도 사고 이런 다른 용인 지역에도 사고 했는데 어쨌든 지금까지 산 것들은 제가 나름대로 공부도 하고 전문가의 조언도 듣고 하면서 잘 샀습니다. 그래서 토지 값도 많이 상승이 됐고요. 좋은 일들이 많았는데 그래서 지금 안성을 유심히 공부하면서 저도 이런 투자처를 찾고 이런 과정 속에서 이 안성에 대한 공부를 했는데 제가 안성을 좋게 이렇게 얘기를 해서 그런지 어떤 분이 안성시에서 월급을 받느냐 안성 시민이냐 이런 얘기를 합니다. 전혀 상관없습니다. 저는 그런 거 상관없고요. 나름대로 이런 분석을 해서 일반 방송을 시청하시는 분들에게 좋은 투자의 대안을 찾아드리는 그런 가교적인 일을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오늘은 안성시에 대해서 잠깐 알아봤습니다. 감사합니다.